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기억은 누가 기록하는가?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새벽의 어스름 속에서 한 무명 화가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늦가을, 포르투갈 리스본의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다. 테주 강으로부터 불어오는 축축한 바람이 코메르시우 광장의 넓은 공간을 휘감으며 아르투르 발렌트의 낡은 코트 자락을 흔들었다. 28의 무명화가 아르투르는 품 안에 작은 조각상을 소중히 감싸 안은 채 거대한 주황 1세 기마상의 육중한 그림자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푸른 눈동자에는 밤새 뒤척인 불안감과 함께 어떤 절박한 사명감 같은 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 후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며 광장 전체를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일 터였다. 바로 그 순간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아르투르에게 리스본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다. 그의 스승이자 유일한 정신적 지주였던 실바 교수가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기록했던 도시. 3년 전 교수는 마치 도시의 오래된 아줄레주 타일처럼 빛바랜 기억만을 남긴 채 호련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작업실에 남겨진 수많은 스케치와 미완성된 그림들 속에서 아르투르는 스승이 붙잡으려 했던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 잊혀가는 작은 골목길, 낡은 건물들의 섬세한 장식, 그리고 이제는 그 수도 줄어들고 있다는 광장의 비둘기들까지도. 오늘 그가 품에 안고 온 것은 테라코타로 직접 빚은 작은 비둘기 조각상이었다. 투박하지만 섬세한 날갯짓이 금방이라도 새벽 하늘로 날아오를 듯 생동감이 넘쳤다. 아르투르는 이 비둘기를 주황 1세 기마상 아래 동쪽을 향한 어느 한적한 단 위에 잠시 올려놓고 테주강의 새벽빛을 배경으로 스케치할 계획이었다. 사라지는 리스본의 기억 연작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이 될 터였다. 물론 이것이 엄연한 규칙 위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예술가의 절박함은 때로 이성과 규칙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게 만들었다. 스승과의 마지막 약속처럼 그는 이 도시에 사라져가는 영혼을 기록해야만 했다. 광장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간헐적으로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강물 위를 떠다니는 작은 어선들의 희미한 불빛만이 살아있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아르투르는 심호흡을 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대한 개선문, 어구스타이 밤의 장막 뒤에서 웅장한 실루엣을 드러냈고 광장을 둘러싼 노란색 건물들의 창문들은 모두 굳게 닫혀 있었다. 마치 자신만의 무대에 선 배우처럼 그는 잠시 짧은 해방감을 느꼈다. 조심스럽게 기마상 기단으로 다가간 아르투르는 적당한 위치를 찾기 시작했다. 너무 눈에 띄어서도 안 되지만 새벽빛을 가장 아름답게 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의 손길이 닿는 차가운 대리석의 감촉이 현실감을 일깨웠다. 바로 그때였다. 거기서 뭘 하는 거지?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아르투르는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어둠 속에서 한 명의 GNR, 공화국 국립경비대 경관이 유령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제복 위 계급장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고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위압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누누 코스타 병장이었다. 40을 갓 넘긴 듯한 그는 오랜 시간 규율과 원칙 속에서 살아온 사람 특유의 냉정함과 피로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어둠 속에서도 아르투르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산책 중이었습니다. 아르투르는 더듬거리며 대답했다. 품 안의 비둘기 조각상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심장이 방망이 질치기 시작했다. 코스타 병장은 천천히 아르투르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텅 빈 광장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 시간에 여기서? 손에는 뭘 그렇게 감추고 있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아르투르는 침을 꿀꺽 삼켰다. 거짓말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어쩌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저는 화가입니다. 아주 잠깐, 정말 잠깐이면 됩니다. 제 작품을 여기에 놓고 스케치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술 활동의 일환입니다. 코스타 병장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예술 활동? 여긴 당신의 작업실이 아니야, 선생. 공공기물을 함부로 만지거나 설치하는 건 금지되어 있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다. 마치 미리 입력된 문장을 읽는 것 같았다. 압니다. 하지만 정말 잠깐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이 빛 속에서 이 비둘기를 그려야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르투르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품 안에서 조심스럽게 비둘기 조각상을 꺼내 보였다. 새벽의 희미한 빛 속에서 테라코타 비둘기는 연약하지만 아름다운 실루엣을 드러냈다. 코스타 병장은 비둘기 조각상을 잠시 내려다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규칙은 규칙이다. 예외는 없소. 즉시 그 조형물을 치우고 여기서 떠나시오. 바로 그때 광장 한쪽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른 아침 조깅을 나온 듯한 젊은 여성이었다. 소피아 올리베이라. 20 초반의 건축학도인 그녀는 리스본의 새벽 풍경을 즐기기 위해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선 참이었다. 멀리서 두 남자의 실랑이를 발견한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취객의 소동인가 싶었지만 아르투르의 절박한 몸짓과 그가 손에 든 작은 조각상에 호기심이 생겨 걸음을 멈추고 지켜보기 시작했다. 아르투르는 코스타 병장의 단호함에 절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병장님, 이건 단순한 돌덩이가 아닙니다. 이건 제 영혼의 일부입니다. 이 도시에 사라져가는 기억들을 담고 있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예술가의 예민함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그는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선생의 개인적인 사정까지 고려할 수는 없소. 신분증을 제시하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즉시 철거하고 떠나시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마시오. 코스타 병장은 허리춤에 무전기를 만지작거리며 경고했다. 아르투르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그의 예술적 열정과 스승과의 약속이 냉혹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는 코스타 병장의 팔을 붙잡고 애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다. 그저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소피아는 더 이상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저기, 죄송한데요.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분은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다. 코스타 병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피아를 쏘아보았다. 아가씨, 여긴 공무집행 중이오. 이 관계없는 사람은 물러서 주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틈도 없었다. 소피아는 물러서면서도 아르투르의 손에 들린 스케치북과 그의 절박한 표정에서 그의 진심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건축을 공부하는 그녀 역시 예술가의 고뇌와 창작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있었다. 결국 아르투르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둘기 조각상을 다시 품에 안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긴장과 절망감으로 손이 미끄러지며 조각상이 그의 품에서 빠져나와 차가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비둘기의 섬세한 날개 한쪽 끝이 부러져 나갔다. 아, 안 돼. 아르투르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부서진 조각상 파편을 주워들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마치 자신의 심장 일부가 부서져 내린 듯한 고통이었다. 코스타 병장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제는 기물 파손까지 시도하는 건가? 선생,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소. 그는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내 들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아르투르는 부서진 비둘기 날개 조각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코스타 병장을 바라보았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더욱 시리게 만들었다. 코스타 병장이 아르투르의 손목을 거칠게 잡아 수갑을 채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망의 끝에서 아르투르는 거의 반사적으로 품고 있던 낡은 스케치북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그의 입에서 억눌렸던 절규가 터져나왔다. 이것만은 남겨야 해요. 그냥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요. 제발 이것만이라도 이해해 줄 수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새벽 광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스케치북은 바닥에 떨어지며 추르륵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수십 장의 그림들이 바람에 흩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상처 입은 새의 깃털처럼 아르투르가 밤새도록 그려왔던 리스본의 풍경들, 스승의 초상, 그리고 수많은 비둘기 그림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를 정처 없이 떠돌았다. 그중 한 장,
섬세한 필치로 그려진 작은 비둘기 그림이 바람을 타고 소피아의 발치까지 날아와 멈췄다. 소피아는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아르투르의 절규 속에는 단순한 반항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처절한 몸부림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코스타 병장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냉정한 시선이 흩날리는 그림들과 눈물을 흘리는 아르투르의 얼굴을 아주 짧은 순간 번갈아 훑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아주 미세한, 거의 감지하기 어려운 감정의 파문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당혹감이었을까? 아니면 아주 오래전 잊고 지냈던 어떤 기억의 편린이었을까? 하지만 그 미묘한 동요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다. 그는 다시 직업적인 냉정함을 되찾았다.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코스타 병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아르투르의 손목에 차가운 금속 수갑을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아르투르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소피아는 그 광경을 차마 계속 지켜보기 힘들어 고개를 살짝 돌렸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감추지는 못했다. 한 예술가의 순수한 열정이 차가운 규율 앞에서 무참히 꺾이는 순간을 목격한 그녀는 깊은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발치에 떨어진 비둘기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림 속 비둘기의 눈빛은 놀랍도록 살아있는 듯했고 그 안에는 아르투르의 슬픔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다. 잠시 후 지원 요청을 받은 경찰차가 광장으로 들어섰다. 아르투르는 2명의 경찰관에게 이끌려 차에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코메르시우 광장과 주앙 1세 기마상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며 그는 부서진 비둘기 조각상처럼 자신의 꿈도 산산조각 난 것 같다고 생각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한밤중이었다. 코스타 병장은 아르투르가 탄 경찰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바닥에 흩어져 있는 몇 장의 스케치들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보다 조금 더 깊고 복잡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자신의 순찰 경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다. 새벽의 리스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고요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방금 전 일어났던 한 작은 사건의 잔향이 미세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경찰서에서의 조사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다. 아르투르는 공공장소에서의 소란 행위 및 경미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초범이고 별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의 행동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어 가벼운 벌금형과 함께 훈방 조치되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상처는 부서진 비둘기 조각상이었다. 증거물로 압수된 조각상은 그에게 돌려졌지만 이미 심하게 망가져 더 이상 예술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어려워 보였다. 경찰서를 나온 아르투르는 텅 빈 주머니와 더욱 텅 빈 마음으로 리스본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예술적 열정과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그리고 세상의 냉혹함에 대한 깊은 좌절감에 휩싸였다. 어쩌면 스승이 말했던 사라져가는 것들의 아름다움이란 결국 이렇게 힘없이 부서지고 잊혀가는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이 흘렀다. 아르투르는 작업실에 틀어박혀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부서진 비둘기 조각상을 볼 때마다 그날 새벽에 절망감이 되살아나 그를 괴롭혔다. 붓을 잡을 용기도 스케치북을 펼칠 의욕도 생기지 않았다. 예술가로서의 그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엄습했다. 한편 소피아는 그날 새벽에 주웠던 아르투르의 비둘기 스케치를 자신의 숙소 창가에 붙여두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그 작은 그림은 그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르투르라는 이름 모를 화가의 절박했던 눈빛과 그의 예술에 담긴 순수한 열정을 잊을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신이 공부하는 건축 역시 도시의 기억을 담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의 한 형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녀는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수 있다면 그의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무뎌지게는 만들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르투르는 문득 작업실 창밖으로 날아가는 한 마리 비둘기를 보았다. 아주 평범한 도시의 풍경이었지만 그 순간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집착과 상실감 너머에 여전히 존재하고 살아 숨쉬는 것들의 소중함 같은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가 쌓인 스케치북을 꺼냈다. 그리고 낡은 코트를 걸치고 작업실을 나섰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다시 코메르시우 광장이었다. 한 달 전 새벽과는 달리 광장은 관광객들과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상인들의 외침, 그리고 여전히 그곳을 맴도는 비둘기들의 푸드덕거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아르투르는 광장 한쪽 햇볕이 잘 드는 계단에 앉았다. 그는 주황 1세 기마상을, 그 아래를 오가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비둘기들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눈빛에는 깊은 생각과 함께 어떤 정리가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품에서 새로운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담담하게 눈앞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에는 이전처럼 절박하거나 불안한 감정은 없었다. 대신 차분함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조금 더 성숙하고 깊어진 시선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라지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질 것임을 예감했다. 어쩌면 진정한 예술이란 거창한 이상이나 극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발견되는 소박한 진실을 담아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부서진 비둘기 조각상은 그의 작업실 한 구석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것은 실패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준 아픈 기억의 증표이기도 했다. 아르투르는 언젠가 그 조각상을 다시 복원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상처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멀리서 소피아가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아르투르에게 다가가 말을 걸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선택했다.